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리나시타 교양대학 이정훈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어떤 연예인이 사망을 했다. 유명인 부부가 이혼을 했다. 이런 허위 정보들이 널리 퍼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근데 우리가 가짜뉴스라고 하면 이렇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 그것이 뉴스를 통해서 유포될 때 우리는 보통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물론 한 연예인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그 사람들의 인기를 떨어뜨리는 행위, 굉장히 문제가 많은 행위죠. 하지만 가짜뉴스는 이렇게 한 개인에 관련돼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짜뉴스가 학계와 언론계에 본격적인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바로 미국의 전 대통령인 트럼프가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는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가짜뉴스라고 공격하면서부터입니다. 즉,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사실을 부정하고 정파적인 공격의 뉴스를 도구로 삼게 되면 단순히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죠.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가짜뉴스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언론인들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죠. 정치인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가짜뉴스라고 공격을 하면서부터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실과 관련된 논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뉴스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거나 어렵기 때문에 가짜뉴스라고 공격하는 정치인도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방어하는 언론인도 명확하게 사실을 제시하기가 어려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여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정치인은 그 뉴스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뉴스라고 공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뉴스가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가짜뉴스가 단순히 사실관계에 부합하느냐 아니냐, 즉 사실이냐 거짓이냐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가짜뉴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짜뉴스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가짜뉴스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가짜뉴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가짜뉴스라고 할 때는 보통 넓은 의미의 가짜뉴스의 정의가 있고 조금 더 좁은 의미에서의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먼저 넓은 의미에서 가짜뉴스란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뉴스 모두를 가짜뉴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실수, 단순 오보까지도 가짜뉴스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그리고 언론계에서는 가짜뉴스를 조금 좁게 정의해서 의도를 가지고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뉴스 형태의 정보로서 뉴스 아울렛을 통해 유포되는 것을 가짜뉴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의도라는 겁니다.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허위 정보를 조작하여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짜뉴스와 그렇지 않은 뉴스, 정상적인 뉴스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의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두고 학계와 언론계에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얘기죠. 먼저 가짜뉴스를 그런 표현을 쓰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주장은 뉴스에는 진짜 가짜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즉 우리가 뉴스라고 부르려면 이미 그것은 가짜뉴스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은 가짜뉴스라는 표현 대신 허위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라고 부르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한편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해도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짜뉴스가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뉴스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뉴스 아울렛을 통해서 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짜뉴스라고 불러도 좋다 또는 불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체적으로는 학계나 언론계에서는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 쪽의 의견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 쪽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주로 허위 조작 정보 또는 허위 정보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짜뉴스 또는 허위 조작 정보라고 말은 하지만 비슷한 가짜 정보들이 여러 섞여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misinformation, 우리가 오정보라고 번역하는 게 있습니다. 오정보는 잘못된 정보 또는 오해하게 만드는 정보라고 정의가 되는데 영어로 inaccurate, 즉 정확하지 않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인 줄 알고 만들었으나 알고 봤더니 사실이 아니더라 라는 게 핵심입니다. 즉 남을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접하고 또는 취재를 하고 뉴스로 만들어 배포를 할 당시에 그 뉴스를 만든 사람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나름대로 확인을 한 후에 이것이 사실이다 또는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믿고 만든 정보라는 거죠. 사실 정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정보의 개념 안에는 진리 여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진리여야만 정보고 진리가 아니면 정보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정보 또한 정보의 종류 중 하나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오정보에도 정보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두 번째는 허위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disinformation이라고 하는 영어의 번역어인데요. 이 허위 정보가 바로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가짜뉴스, 그것이 바로 허위 정보에 해당합니다. 허위 정보, 가짜뉴스의 좁은 정의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위 정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남을 속이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따라서 허위 정보는 그런 악의를 가지고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악의를 가지고 남을 속이려고 만들어진 정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살펴봤던 오정보와 비교해 보면 오정보는 사실인 줄 알고 믿고 만들었으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실이 아니더라 라는 거고요. 허위 정보는 처음부터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어떤 악의를 가지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만든 가짜 정보다. 그것이 바로 허위 정보입니다. 그래서 오정보에서는 중요한 게 부정확성입니다. 정확하냐 그렇지 않냐. 하지만 허위 정보에서는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다는 걸 미리 알고 의도를 가지고 정보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허위 정보에서 중요한 것은 오인 또는 오도, 즉 남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거나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모든 허위 정보가 100% 날조된 가짜 정보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약간의 진리 또는 진실과 많은 수의 가짜 정보가 합쳐져서 허위 정보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허위 정보에도 일정 정도는 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정보에 속거나 당한다면 그런 것들도 약간 포함되어 있는 참인 정보 또는 진리인 정보에 그것을 믿고 전체가 사실일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속는 경우가 많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잘못된 정보의 종류는 악정보입니다. 이건 malinformat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사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건 범죄의 영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을 해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주가를 떨어뜨리거나 어떤 기업을 또는 어떤 가게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조작하고 위조해서 유포되는 정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짜뉴스가 보통 윤리적인 영역이거나 도덕적인 영역에서 다루어진다면 악정보는 범죄의 영역, 즉 법률로 처벌받아야 될 그런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보, 오정보, 허위정보, 우리가 악정보는 법의 영역, 범죄의 영역이라 했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하고요. 정보, 오정보, 허위정보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과연 이 정보가 진실되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정보가 완전하냐, 세 번째로 이 정보에 정보값이 있냐, 우리가 아까 정보성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남을 속이는 정보냐 그렇지 않은 정보냐,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정보, 오정보, 허위정보에 각각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지고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죠. 표를 보시면 정보, 오정보, 허위정보의 특성이 진실에 있어서는 정보는 진실성이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오정보와 허위정보는 둘 다 진실성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잘못된 정보로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진실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완전성에 있어서는 모든 종류의 정보가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긴 힘듭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대상에 대해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알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전성에 있어서는 정보나 오정보, 허위정보 모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보적인, 즉 정보성이 있냐 그렇지 않냐에 있어서는 세 종류의 정보가 모두 다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보성은 주관적인 정보 가치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 정보를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 어떤 정보적 가치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설령 오정보나 허위정보라 하더라도 정보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속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인데요. 정보는 속이려고 만든 게 아니죠. 그리고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단순한 오정보 또한 속이려는 의도가 없는 정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가짜 정보는 바로 허위 정보인데 이 허위 정보만이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짜뉴스, 즉 허위 정보 또는 허위 조작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남을 속이려는 의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허위 정보에 속는 걸까요? 우리가 무지하거나 무식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허위 정보에 속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간의 뇌는 인지적 구두쇠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사고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얕은 사고고
또 하나는 깊은 사고입니다. 근데 깊은 사고를 하기에는 에너지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깊은 사고는 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불필요할 때, 즉 일상적인 상황에서 우리 인간들은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직관적 사고를 더 선호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인지적 구두쇠는 뇌가 에너지를 최대한 적게 써서 해결할 수 있다면 최대한 적게 쓰려고 노력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성입니다. 정보성은 진실성과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즉 정보성이 있다 또는 정보적이다 라는 말이 진실되다 또는 진리다 라는 의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허위 정보에도 부분적인 진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짜뉴스 또는 허위 정보에는 일말의 진실과 대부분의 허위가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정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값, 즉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보 가치를 말합니다. 이것에는 감정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정보를 접했을 때 기분이 좋거나 즐겁거나 또는 내게 유리하고 내게 이득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 감정 이런 것들 또한 그 정보가 갖는 정보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보다 그런 정보값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되는 정보에는 그게 속는다라는 생각 없이 쉽게 믿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편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확증 편향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내게 유리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정보 그리고 내게 불리하거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 정보 사이에서 인간들은 전자, 즉 내게 유리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정보에 좀 더 편향, 기울어져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그게 이제 선유 경향이라는 건데요. 선유 경향이란 인간에게 이전에 새로운 정보를 접하기 이전까지 내게 이미 갖춰져 있는 신념 체계라든지 태도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나 태도 그리고 감정에 부합하는 정보를 조금 더 선호하게 된다. 이게 확증 편향입니다. 따라서 확증 편향이 작동한다면 우리는 그게 허위라 하더라도 믿으려는 경향이 생기게 되겠죠.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념 체계와 어긋난다면 그것이 진실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거부하거나 외면하려는 태도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허위 정보에 속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탈진실 시대라는 겁니다. 탈진실이라는 현상은 인지적인 현상, 즉 우리 뇌가 무엇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인데요. 탈진실은 진리나 진실을 판단할 때 사실보다는 감정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이것이 맞냐 틀리냐,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냐보다 내 태도나 내 신념, 내 가치관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 기분에 맞냐 그렇지 않느냐가 진리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설령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긍정적 정보라면 믿고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라면 거짓일 거라고 생각하는 현상을
탈진실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탈진실 시대에 드러나는 중요한 부정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나 지식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리나 지식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사회가 되고 나면 자신이 접한 정보가 갖는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거나 관심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한국 사회는 여러 선진국들에 비해 저신뢰 사회라고 합니다. 사회 제도나 기관, 국가나 타인에 대한 신뢰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낮다라는 건데요. 이런 한국 사회의 특징은 탈진실 시대와 만나 더욱더 진리나 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거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허위 정보에 속는 이유는 바로 정파적 양극화, 즉 정치적인 신념이 진보와 보수로 극단적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현상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파적 양극화가 가짜뉴스 또는 허위 조작 정보가 판을 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짜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현상 또한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는 모두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면서 학계와 언론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당선이나 자신이 속한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그래서 집권을 하는 목적을 위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그것이 진리라 하더라도 가짜뉴스로 몰아서 공격하는 경향이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최근 자주 등장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파적 양극화, 우리나라가 진보 보수 거대 여당 거대 야당으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진실된 정보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가짜뉴스라고 공격하게 된다면, 그리고 언론 또한 정파성을 보이면서 진보 언론, 보수 언론으로 나뉘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 과연 정치에 관련된 뉴스에 대해서 진리와 진실을 우리 일반 시민들이 찾을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드는 거죠. 그런데 디지털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시민들 또한 자신이 듣고 싶고 보고 싶은 정보만 찾아볼 수 있게 되면서 이제는 정치인과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중에 상당수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이념에 따라 분열되어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허위 정보에 속는 이유가 모두 중요한 이유들이지만 정파적 양극화, 그리고 그것에 따른 언론의 분열과 시민사회의 분열, 이것이야말로 허위 조작 정보와 가짜 정보가 판을 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허위 정보에 속는 이유, 바로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일반 시민들도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자신이 보고 싶은 뉴스, 듣고 싶은 뉴스만 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대체적으로 디지털 미디어에서는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되는 뉴스나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게 되죠. 추천은 내가 과거에 어떤 정보나 뉴스를 주로 봤었는지 그 이력을 중심으로 다음에 내가 볼 것들을 추천해 줍니다. 이미 알고리즘은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춰서 추천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추천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면 나는 계속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과 듣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의견을 접할 기회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확정 편향, 즉 내게 유리하거나 내 기존 태도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들만 그것이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사실이라고 믿게 되는 현상이 강화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기술은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과 함께 확정 편향을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디지털 미디어 속에, 즉 인터넷 속에 돌아다니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허위 조작 정보에 쉽게 노출되고 그것들이 내 신념에 맞거나 내가 믿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과 부합될 때는 그것이 거짓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외면한 채 바로 사실로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허위 정보에 속는 이유를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 차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허위 정보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허위 정보에 완전히 노출되지 않거나 전혀 속지 않는다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속지 않을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허위 정보를 허위 정보라고 공격하고 몰아붙이는 것만으로는 또는 법으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허위 정보를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무한대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 모두로부터 허위 정보로 판명난 정보를 삭제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기울여야 될 노력은 허위 정보를 박멸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 허위 정보가 발견될 때마다 그것에 대한 교정 정보, 즉 틀린 부분을 바로잡은 정보를 제때 얼마나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허위 정보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나와 같은 생각, 내게 유리한 정보에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은 생각, 내게 유리한 정보에 반대되는 정보라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그 정보를 바라보죠. 내가 틀렸단 말이야?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기존의 나의 생각과 부합하거나 내게 유리한 정보라면 그렇지, 역시 그래, 내 말이 맞았군 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즉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거나 다른 정보를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거나 덜 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내가 강한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는 대상에 관한 견해 또는 정보를 접할 때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매우 싫어하거나 내가 매우 미워하는 사람 또는 대상에 대한 정보는 진실이냐 아니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고 그 미워하고 싫어하는 대상을 나쁘게 말하는 정보라면 모두 믿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가짜뉴스 허위 정보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칭찬으로 구성되어 있기보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비난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A당을 지지한다고 했을 때 A당을 칭찬하는 정보보다는 경쟁하고 있는 B당을 비난하거나 B당을 욕하는 허위 정보가 훨씬 더 많고 그것에 더 잘 속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허위 정보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다양한 입장과 정보를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수만큼의 진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나 공정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다양한 정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신념이나 태도에 부합하는 정보를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생각이 절대화되는 게 아니라 상대화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한번 찾아보게 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 간의 조화나 비교 등을 추구할 수 있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서 허위 정보에 속는 이유 중에 정치적인 이유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정치적 신념이나 사회적 가치를 열정적으로 믿고 따르는 일이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 일정 정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사랑하는 것과 그것과 다른 신념과 가치를 가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강한 부정적 감정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덜 화내고 덜 미워하더라도 허위 정보에 속는 일은 꽤 줄어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엘리트들이 허위 정보나 가짜뉴스를 박멸하겠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보다는 경제 문제나 사회 문제 등을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 덜 화내고 조금 덜 분노하게 만들어준다면 그것이 오히려 가짜뉴스를 없애는 훨씬 더 멀어 보이지만 가깝고 빠른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제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던 가짜뉴스와 조금 다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하지만 가짜뉴스는 의도가 중요하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의심스럽거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뉴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을까, 이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해를 끼치거나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할까라는 생각만 한번 해보실 수 있더라도 가짜뉴스로부터 받는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나와 다른 생각, 내가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정보를 접하게 됐을 때 무조건 배척하지 마시고, 한편으로는 나에게 너무너무 유리하고 내 생각과 꼭 맞는 정보를 접하게 됐을 때 그렇지 하면서 너무 쉽게 믿어버리지 마시고, 한 번쯤은 내가 들은 정보와 반대되는 생각이거나 다른 생각도 한번 찾아보시려는 노력, 그 노력들이 가짜뉴스로부터 피해를 받는 것을 줄일 수 있는 첫걸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